시작해 보시자고요. 자,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2 사용하는 교재, 주교재 있고 그 다음에 1, 2, 3 내내 사용하는 문제집 있고 문제집은 이제 우리 2 부분부터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디 1 때 플로우를 쭉 보셨어요.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플로우를. 먼저 어디터빌리티를 따져본다 그랬죠. 오딧 2 쪽에서는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딘만 정리를 하거든요.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품질의 감사를 채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할까?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한다. 어디터빌리티. 어디 클라이언트로 액셉턴스를 할까 말까? 감사 가능성 판단 받자. 우리 어디 클라이언트로 받자 결정 나면 이제 어디 플래닝 들어가야 되겠죠? 감사 계획. 감사 계약부터 체결하고 일단 어디 인게이지먼트 letter 감사 계약서다. 감사 계약서, 감사 계약 체결하고 감사 계획 이제 짠다. 어디 플래닝. 감사 계획 단계에서 어디 리스크 수준, 감사 위험 수준도 정하셔야 되겠고, 머티리얼리티 중요성 수준도 정하셔야 되겠고, 이 오디 리스크의 결정 요인은 우리 이 재무제표, 우리 감사 대상인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무제표에 이 중요할 정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할 정도로 미스 스테이트먼트를 외부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이 회사의 업종의 특성상, 현재 업황상 여러 가지 이 지금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여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도의 외부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은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 IR, Inherent Risk, 고유 위험. 그 다음에 회사 내부적으로 혹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을 갖췄는지, 설계 및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외부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회사 내부적으로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중요한 외부 표시가 안 생기게끔, 얘 때문에 중요한 외부 표시가 여기 안 생기게끔 프리벤트 예방하고, 또 혹시 미스 스테이트먼트 에러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타임리하게 디텍트 앤드 크랙트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ICFR을 설계 및 운영하고 있느냐, 그거 파악하셔서 컨트롤 리스크 수준을 여러분들이 또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 잘 걸러내는 시스템, 여기에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머티리얼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안 생기게끔, 얘 때문에 안 생기게끔 하는 지금 ICFR을 잘 설계, 구축, 운영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또 하셔야 된다. 그게 CR 평가 절차다. 컨트롤 리스크, 통계 위험. 요 두 개 요소가 재무제표의 리스크 오브 머티리얼 미스 스테이트먼트, 머티리얼한 정도의 이 미스 스테이트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수준이다. RMM, 리스크 오브 머티리얼 미스 스테이트먼트. 그 평가 결과, 이제 평가 결과는 이제 ICFR을 4단계를 거쳐서 Understanding, Assessing, Testing, Evaluating 이라는 요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RMM 수준을 최종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risk,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적발 위험을 정하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detection risk, 여러분들이 여기 중요한 외부 표시가 있는데도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 detection risk 딱 정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받아줄 수 있어. 그래서 DR 수준을 이렇게 정하시고, 그 DR 수준에 맞춘 substantive test, 이 금액 보는 substantive procedure 내지는 substantive test의 성격 시기 범위를, 즉 nature,
타이밍, 익스텐트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게 되는 거다. 디자인하게 되시는 거다. 그래서 얘를 테스트하는 것을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를 테스트하는 것은 크게 이제 substantive analytical procedure, 분석적 절차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test of details, TOD, 상세 테스트라는 TOD 방법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 테스트를 테스트 오브 컨트롤과 substantive 테스트를 우리가 필드워크, 필드 나가서 하는 업무, 필드워크이다라고 부른다.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면 필드워크가 끝나가면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줘야 된다. 오버롤한 전반적인 파이널 리뷰, 최종 검토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크리티컬하게 이 최고 책임자가 엄격하게 검토를 해줘야 된다. 혹시 지금 뭐 빠진 절차 없는가, 부족한 절차 없는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야 이제 이 감사 의견을 표명할 만큼의 충분하고도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을 완료하였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면 이제 감사 종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죠. 오디터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리포트가 나오는 날을 오디터의 리포트 데이트라고 부르고, 감사 종결일자이죠. 이게 감사 종결일자. 오디트 컴플리션 데이트.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기간이에요. 감사 보고서, 즉 감사 종결일까지는 적극적인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어디트 프로시저를 수행을 하여 감사 절차를 수행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할 만큼의 sufficient and appropriate audit evidence를 obtaining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리포트가 어디 리포트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겠죠. 리포트가 이 재무제표와 함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함께 외부에 공개 발표될 수 있습니다. 공표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재무제표 감사의 흐름이었어요. 플로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디트 1 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시면서 뭐 이제 오디트과 관련한 용어도 좀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오디트 1 때 정리하셨던 내용이 오디트 2에 그대로 다시 이 이제 세부적인 부분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트 2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뭐 오디트 1에서 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용어가 낯설거나 뭐 그러실 수는 있으나 열심히 따라오시면 따라오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는 주로 BS 중심으로 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밸런스시트 중심으로,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왜냐하면 계속 감사인 같으면 기초잔액 맞음을 확인했고, 또 기말잔액 이제 뭐 BS 중심으로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중간에 낀 기간분 정보인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보는 맞아 떨어지게끔 돼 있더라. 그래서 밸런스시트 있죠. 비기닝 밸런스, 엔딩 밸런스, 주로 이제 엔딩 밸런스 위주로 여러분들은 얘를 중심으로 확인 검증하는 이런 절차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초도 감사인 같으면 이니셜 어딧 같으면 비기닝 밸런스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기 감사인 있으면 전기 감사인 내 어딧 다큐멘테이션 감사 조서를 즉 어디 클라이언트의 허락받고 또 프레데세서 어디터의 또 허락받고 뭐 그렇게 해서 정기 감사인의 감사 조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이 비기닝 밸런스를 확인 검증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어요. 비기닝 밸런스 확인을 위한 또 이 별도의 어딧 프로세서를 설계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이 중간에 낀 정보인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 BS 어카운트하고 IS 어카운트를 조정을 해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감사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BS
재무상계표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현금 자산이 얼마다, 또 뭐 카운트 리시버블 밸런스가 또 뭐 얼마다, 쭉쭉쭉 인벤토리가 또 얼마다, 재고자산 계정 잔액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겠죠. 또 이쪽은 뭐 카운트 페이어블 외상 매입금이 뭐 얼마다, 쭉쭉쭉 또 있겠죠. 뭐 노츠 페이어블이 얼마 있고, 또 뭐 본즈 페이어블이 얼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BS고, 얘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는데요. 손익계산서에 이제 관련 계정들이 있겠죠. 관련 계정들. 예를 들어서 세일즈 사이클 같으면, 매출 사이클 같으면 관련 계정이 이 세 가지예요. 주로 이제 현금 계정은 연중 현금 계정 잔액의 변동 요인은 아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어카운트 리시버블 밸런스 위주로 세일즈 사이클은, 매출 사이클은, 판매 사이클은 감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리시버블 얘하고 얘 중심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 금액 확인 검증을 하는데, 관련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이 세일즈 레비뉴죠. 매출액. 예, 이제 이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맞아 떨어지면 또 얘하고 물론 이제 현금 계정도 같이 봐줘야 되겠습니다만, 같이 맞춰봤을 때 문제 없으면 저 세일즈 레비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2 들어와서요. 이 세일즈 사이클부터 들어갈 거예요. 세일즈 사이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퍼체스 사이클, 매입 사이클과 관련한 인벤토리, 또 어카운트 페이어블, 인벤토리와 어카운트 페이어블, 요게 또 짝인 거죠. 얘랑 여기 CGS, Cost of Goods Sold, 그러면 뭐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 나오고 쭉쭉쭉쭉 net income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폴트 사이클 들어가서는 주로 이제 인벤토리 계정 위주로 감사하고, 또 어카운트 페이어블 위주로 감사하고 곁들여서 CGS까지 이제 같이 보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봐볼게요. 목차. 자, 기본적으로 오디2에서 초중반에 다룰 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을 중심으로 쭉 이제 훑어 내려가는데, 이 필드웍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나가요. 필드웍 중심으로. 그래서 각 사이클별로, 거래 유형별로, classes of transactions별로 이제 관련 계정 과목들, 어카운트들이 있겠죠. 관련 계정들, 어카운트들의 밸런스, BS상에, 그 다음에 이제 IS 어카운트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관련 이제 테스트 오브 컨트롤 얘기도 해보고, 또 테스트 오브 디테일스 얘기도 좀 해보고 하게 됩니다. 자,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한번 봐보시면, 세일즈 사이클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매출 사이클이에요. 매출 사이클. 우리가 매입, 그러죠? 매출, 세일즈, 매입, 퍼처스. 그래서 세일즈 사이클 먼저 들어가고,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한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 계정 감사 절차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퍼처스 사이클, 퍼처스 앤 페이먼트 사이클, 매입 사이클입니다. 매입, 외상 매입, 뭐 현금 매입 및 또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한 사이클. 이 퍼처스 사이클과 관련한 계정 과목이 주된 계정 과목이 어카운트 페이어블, 외상 매입금 계정이에요. 그 다음 보시는. 그 다음에 인벤토리 계정도 같이 이제 봐주셔야 되겠죠. 인벤토리 계정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계정 감사 보시고, 그 다음에 investment, 투자자산 계정 감사,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형자산 계정, 줄여서 PP라고 부르죠. 유형자산 계정 감사, payroll, 급여, 인건비 계정, 그 다음에 financing,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 debt financing, 그 다음에 이게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equity financing은 자기 자본 조달이라고 불러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은 대시라는 것은 DBT라는 것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liability, BS상의 liability는 책임 내지는 의무를 의미하는데,
이 liability 계정에는 accounts payable과 같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부채도 있고요. 이자를 줘야 되는 부채도 있죠. 대표적인 게 본즈죠, 본즈. 회사채, 본즈 payable. 그다음 뭐 notes payable 이런 것들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이자를 줘야 되는 debt, liability 중에서도 debt이라고 부릅니다. debt financing. 이자까지 줘가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부릅니다.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은 안 줘도 되죠. 이제 안 줘도 돼요. 자기 자본 조달이라고 부르고 뭐 배당은 줄 수도 있겠죠. 배당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적으로 또 배당을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이자와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documentation은 audit documentation을 의미합니다. 감사 조서. 우리가 감사를 쭉 수행하면 계속 조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조서를 작성해서 근거를 다 남겨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ccounting estimation, fair value measurement, 회계 추정. 회계 추정에 관한 감사, fair value.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한 감사, 재무제표에는 각종 회계 추정값들, 정답이 없는 accounting estimate, 회계 추정값, 대표적인 게 충당금 같은 거죠. 충당금들, 뭐 대손 충당금이랄지, 또 뭐 매출 환입 충당금이랄지, 또 제품 보증 뭐 충당 부채랄지, 이런 충당금 계정이죠. 그런 것들은 다 추정값들이죠. 추정값들, 그거에 대한 감사, 또 fair value 해서 역시 재무제표에는 많은 또 fair value 측정값들이 또 이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derivative instruments, hedging activities, 또 investment in securities. 이게 지금 파생상품 쪽 감사인데요. 파생상품 쪽 감사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inquiry of a client's lawyer concerning LCA, litigation, claims and assessments. 변호사 조회 절차입니다. 클라이언트사의 로여한테 LCA 건, litigation, 소송건, 뭐 특허권 침해 소송이랄지 뭐 이런 거, 또 클레임, 커스터머사로부터 클레임 들어온 거, 배상 청구권, 뭐 제품에 하자가 있다, 결함이 있다, 그런 거 판매는요. 그런 걸 우리한테 팔았어 하고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클레임건, 어세스먼트, 과징금, 또 세금 추징 당하는 거, 건, 줄여서 LCA, 이니셜만, 그 LCA 건이 지금 뭐 하고 관련이 있냐면, contingency 하고 관련이 있죠. contingency, 우발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발사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 소송, 해서,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디펜던트 입장이다, 피고 입장이다,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태라면, 현재 BS 데이트 현재 펜딩 상태라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우발 사건이라고 부르죠. 우발 사건. 해서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얼마 손해배상 해줘야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외부 변호사랄지 이렇게 자문을 좀 해야 되겠죠. 혹은 뭐 내부 변호사가 있으면 또 내부 변호사한테 이렇게 자문을 하든지 해서 매니지먼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난다면 패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죠. 패소 가능성. 그래서 리모트, 패소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러면 뭐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해도 되죠. 저 재무제표에 아무런 반영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좀 reasonably possible한 정도 수준이에요. 패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disclosure, note disclosure, 재무제표 뒤에 주석 공시란에 공시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probable해요. 거의 패소 판결 날 것 같아요. probable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손해배상 얼마나 해줘야 될지 금액 추정이 가능한가요? 추정 가능하면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을 해줘야 되죠. Financial Statement 본문에 Contingent Loss, 우발 손실과 Contingent Liability, 우발 채무로, 우발 부채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추정값이죠. 추정값, 그게 대표적인 또 Accounting Estimate에 해당이 됩니다. 확정 채무가 아니죠. 아직은 그걸 우발 채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 제대로 처리해놨는지 매니지먼트가 재무제표 및 추석 공시 사항으로 제대로 잘 반영을 해놨는지 그거 확인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변호사 조회라는 절차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Inquiry of a Client's Lawyer Concerning LCA라는 주제입니다. 다음에 Subsequent Event, 후속사건. 다 이게 지금 회계 시간에 여러분들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시간에 하셨거나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제대로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해놨는지 오디터로서, 외부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어떻게 수행해서 증거 수집을 하는지를 보시게 되는 거고, Subsequent Event라는 것은 요게 요 날짜가 이 재무제표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 1자라면 BS 데이트 1이라면 BS 데이트 1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이 재무제표가 여러분들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표가 될 때까지의 기간, 그게 후속사건 관련 기간이라고 불러요. Subsequent Event Period. 이때까지 아까 이 지금 재무상태표 1만 해도 리리게이션이 지금 펜딩 상태, 펜딩 리리게이션 건이 있어요.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있어요.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이 있어요. 페이턴트 인프린지먼트와 관련해서 확정 판결 안 났어요. 근데 그게 뭐 프로버블 해서 그리고 금액도 뭐 추정이 가능해서 이 재무제표 본문에 컨틴전트 로스와 컨틴전트 라이빌리티로 이렇게 이 추정값을 표시를 해놨어요. 우발 손실과 우발 채무로 주석 공시도 해놨어요. 이 뒤에 붙는 노트 디스클로저도 해놨어요. 근데 이 재무제표가 요때 발행되기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죠. 그게 subsequent event죠. BS 데이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절차는 이때까지 이제 subsequent event 확인 검증 절차, 검증은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절차 수행을. 근데 요 짧은 기간에서 또 이제 확정 판결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났다면 여기 추정값으로 리코딩했던 거가 이 재무제표 이용자들, 이 사업보고서 애뉴얼 리포트의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하고 또 유용한 정보일까요? 아니면 확정 판결 난 값으로 확정 판결 난 결정 난 값으로 손실과 부채로 표시를 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정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확정 채무, 확정 손실과 확정 채무 값이 더 이렇게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컨틴전시 상황이었지만은 우발 상황이었지만 요 시점까지 확정 판결이 나면 확정 값으로 다시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는,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매니지먼트 책임이죠. 매니지먼트. 그렇게 해서 확정된 값이 외부에 공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뭐 경제적 의사결정이든 무슨 의사결정이든 간에 이걸 본다라는 것은,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업보고서를, 재무제표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지금 의사결정을 할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더 유용한, useful한, relevant한 정보를, 목적 적합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도 재정 공표되는 거고, 재개정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그 회계 기준에 따라 이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해서 이 표로 만들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subsequent event 또한 이 컨틴전시 건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subsequent event에 대한 감사 절차도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린 지금 목차 보고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Auditors Consideration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에 Internal Audit Department가 있다면 내부 감사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부 감사인들이 바로 이 ICFR 운용과 관련한 핵심 인력들이죠. 그래서 내부 감사인들한테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데 좀 도와주시죠. 그래서 내부 감사인들이 있다면 내부 감사인들의 업무 협조에 대한 고려. 다음에 using the work of specialist, 전문가의 활용. 우리가 회계, 세무, 또 재무 전문가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아주 다양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뭐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뭐 각종 액추어리얼 어썸션들을 반영을 해서 각종 이 보험 수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이 계산돼서 나온 연금 비용 또 연금 채무 이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하게 표시된 금액인지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 금액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외부 감사인으로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의 이렇게 협조가 또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액추어리들, 계리사들. 회계법인데 액추어리가 있으면 액추어리 데리고 가면 되는 거고요. 없으면 외부에서 초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액추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이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이 인벤토리 감사와 관련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인벤토리 요 값이 나오는지 잘 모를 수 있죠. 이 기체, 고체, 액체 아주 다양한 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전에 각종 그 인스트럭션 회사 내부적으로 이 비감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인스트럭션 같은 거 재고 수량 그 파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전에 뭐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아주 특이한 재고일 경우에 또 스페셜리스트가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스페셜리스트. 이게 뭐 보석이다, 노종류다. 우리 같이 뭐 보석 감정사까지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책임은 어디터로서 뭐 그 보석 감정까지 할 수 있어야 될 능력까지 필요한 건 아니죠. 그게 요구되는 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보석 감정사도 대동해야 할 필요성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specialist, using of the specialist 이 부분은 using the work of specialist 이거는 우리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더 고품질의 감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전문가의 활용의 필요성이 있을 시 전문가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경영자의 진술. 자, 칠판 보시면 요 필드워크 하는 동안 각종 이제 이 질문들을 매니지먼트한테 하게 돼요. 물어볼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매니지먼트로부터 오럴 리프레젠테이션을 받겠죠. 리스판스 뭔가 반응이 오겠죠. 여러분들한테 응답이 오겠죠. 매니지먼트의 응답. 그러한 오럴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뭘로 받아내야 합니까? 리튼으로, 서면으로 받아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경영자 확인서를 진구해야 돼요. 경영자 확인서를 받아내야 돼. 어느 날짜로? 요 날짜로. 요 날짜가 원칙 여러분들의 이제 책임이 감사인으로서의 책임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날이에요. 뭐 물론 이제 이때까지도 소극적 책임은 져야 됩니다만은 소극적 책임은 왜냐하면 이 기간 중에도 뭔가 이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 서브스컨트 이벤트 같은 거, 후속 사건 같은 거, 요 외부에 공표되는 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머티리얼한 정도의 트랜잭션이나 이벤트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까지는 계속 긴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증거 수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때 매니지먼트로부터 필드워크 기간 중에 들었던 오럴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리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받아내는 절차. 각 경자한테 각서 받아내는 절차예요. 확인서. 그래서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나 파이낸셜 데이터, 레코드, 다큐멘테이션을 다 제공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으며 또 unrecorded liabilities처럼 부회부채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부채 같은 거 없으며 모든 부채란 부채는 빠짐없이 여기에 다 반영을 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부 감사인인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한 부채도 없으며 LCA 건이란 LCA 건도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며 등등 오럴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리튼으로 받아내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독박 안 쓰려면 받아내야 돼. 중요한 감사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실제 발생했던 사실을 숨겼으면 여기다가 적시를 못 해주겠죠.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에 적시를 못 해주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책임 안 져도 되겠죠. 그잖아요. 여기 없지 않느냐, 당신이 구두로도 얘기 안 해줬고 서면으로도 지금 적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이거죠. 자,
작정을 하고 숨기면 이렇게 작정하고 숨기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경영자 확인서 꼭 받아내야 됩니다. 그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 97페이지에서 보시게 될 97페이지 이후에서 보시게 될 그리고 아까 변호사 조회수도 이 날짜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 날짜로 변호사 조회수도 받아야 돼요. 서브스컨트 이벤트 건 때문에 그 LCA 건 때문에 최대한 지금 요 날 바로 가까이 가서 직전에 변호사 조회서 발송 회수 검토 그리고 요 날짜로 보내주세요 해야 됩니다. 요 날짜까지. 요 날짜까지도 서브스컨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날짜로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를 받거나 그 이전 날짜로 지금 로여한테 그 인쿼리 레터를 받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날짜까지만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 날짜 이후 이 기간분은 책임을 못 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날짜로 받아야 돼요. 이 날짜로 꼭 감사 보고서 일자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ports on Processing of Transactions by Service Organization.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어떤 특정 펑션을 외부에 맡기는 거야. 이른바 외주 회사에 맡기는 거야. 외주 준다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펑션을 맡기고 있더라.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IT 펑션을 맡기고 있더라. 혹은 페이롤 펑션을 맡기고 있더라. 페이롤 쪽을 맡기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주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의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평가,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의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리스크의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롤 사이클 곧 보잖아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페이롤 사이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오디팅 어택 세션 1 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HR 쪽에서 휴먼 리소스이즈 쪽에서 채용하는 거죠. 채용하고 고용계약서 이렇게 작성하고 고용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임률 연봉 결정하고 그 샐러리 레이트, 웨이지 레이트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각 부서장들이 근로시간, 작업시간 승인 내려줘야 되고 그 두 자료가 페이롤 디파트먼트의 페이롤 담당 직원한테 전달이 되고 HR 쪽에서 넘어오는 샐러리 레이트, 웨이지 레이트 각 현업 부서에서 넘어오는 자료인 근로시간 및 작업시간 자료 그걸 바탕으로 페이롤 담당자는 급여 계산을 하겠죠. 인건비 계산을 해요. 또 원천징수, 세금 같은 거 원천징수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넷어마운트가 각 그 직원들한테 각 조직 구성원들한테 지급이 되게끔 그렇게 다 segregation of duties 직무 분장을 해놔야 그죠? salary rate, wage rate 결정은 HR 쪽에서 하세요. 또 그 근로시간, 작업시간은 각 현업 부서장들이 하세요. 특히 공장에서 공장 근로자들 같으면 공장장이 정말로 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더라. 공장장이 이거 승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급여 계산이 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리코딩 담당인 페이롤 펑션에서 계산하시고 트레저리, 커스터디 담당인, 보관 담당인 자금 쪽에서 자금 집행하세요. 인건비 집행하세요. 그렇게 segregation of duties 직무 분장이 잘 돼 있어야 fictitious employee 계정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있지도 않은 직원 그 급여 계좌를 개설을 해서 급여 이체시키고 그거 인출하여 시크릿 펀드 비자금 조성하고 그런 걸 지금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부 통제 절차가 바로 직무 분장입니다. 사고 터지기 전에 그렇게까지 해놨는데도 콜루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또 횡령을 하거나 회사에서 유용을 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간혹 발생하죠. 그거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설계 구축 운영해도 inherent limitation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유 한계, 내부 통제 시스템의 고유 한계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그 페이롤 사이클을 예를 들어서 페이롤 펑션을 외주를 줬다면 그런 거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페이롤 처리를 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컨트롤 리스크 평가를 하잖아. 컨트롤 리스크 평가에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페이롤 계정에 관련한 디텍션 리스크 수준을 정하고 페이롤 계정 금액 보는 감사 절차인 요 서브스탄티브 테스트의 성적 시기 범위를 설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페이롤 펑션을 외주를 줘버렸으면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로 지금 페이롤 계정이 반영이 되는데 페이롤 금액이 반영이 되는데 그 금액이 지금 그 금액에 어떤 오류 금액이나 UFC 금액이 안 생기게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페이롤 처리를 제대로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내부 통제 시스템 하에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 리스크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컨트롤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역시 여기 금액 반영되는 금액 페이롤 어카운트에 대한 디텍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실 거고 서브스탄티브 테스트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차 맨 밑에 보시면 자, communicating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identified in an audit. 이 ICFR 보시잖아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이 스텝들을 거쳐서 understanding, assessing, testing, evaluating 보시잖아요. 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눈에 identify 된 거, 확인된 거, 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의 control deficiency, 통제 미비점이 확인되었어. significant deficiency, 유의한 미비점이 확인이 됐어. material weakness, 중요한 취약점이 확인이 됐어. 그리고 그 취합해서 이렇게 리포트 만들어서 내부인들한테 준 거죠. 탑 매니지먼트, 또 보드 오브 디렉터스, 어디 커미티가 있으면 어디 커미티 멤버들한테 보고서 주는 거죠. ICFR 리포트 주는 거죠. 이런 미비점들이 있으니 또 이런 취약점들이 있으니 개선시킬 수 있으시면 개선시키세요. 그 ICFR에 대한 보고 얘기고요. 자, ICFR을 통해서 이 ICFR을 보는 것은 얘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보는 거라고 그랬죠. ICFR이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머티리얼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안 생기게끔 중요한 정도의 외국PC나 오류 금액이 안 생기게끔 하는 시스템이니까 적시 프리벤트, 디텍트 앤드 커렉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예방 통제, 적발 통제, 교정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보는 거죠.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이 얘의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잘 프리벤트, 디텍트 앤드 커렉트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거죠. 컨트롤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그 다음을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금액 확인 검증하는 절차인 서브스탄티브 테스트를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죠. 보다 보니 여러분들 눈에 아이덴티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확인되는 것들이 있다면, 컨트롤 디피션시, significant deficiency, 또 머티리얼 위크니스 확인되는 게 있다면 그거 취합해서 이제 보고서 주는 거죠. 그거 찾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보다 보니까 확인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 주제는요. The audit i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그 밖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사항인데요. 전달 사항인데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기업 지배 집단한테 그러니까 BOD한테 Board of Directors 이사회한테 그 밖의 사안들 이 감사 쭉 하면서 이 중요한 어카운팅 이슈, 어디팅 이슈 그런 것들을 또 취합해서 또 보고서 주는 내용이 마지막 주제예요. 그래서 어카운팅 이슈, 어떤 어카운팅 그 지금 policy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뭔가 디스어그리먼트 사항이 있었다. 중요한 어떤 사안인데 의견 차이 같은 게 있었다. 뭐 그런 것들 다 취합해야 돼. 어디팅 이슈. 그 변호사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 리스트를 자꾸 늦게 갖다 줬다 할지 자꾸 리스트 주는 것을 뭐 미루고 했다 할지 뭐 그런 것들 다 보고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사안들이라면 전부 취합해서 역시 BOD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보고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두 개 주제는 다 보고 사항인데 보고서 줘야 되는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내부자들한테 보고서 줘야 되는 사항이야. 외부인들한테는 이게 공표되는 거고요. 외부인들한테는 이 감사 보고서와 함께 지금 재무제표가 통상 이제 애뉴얼 리포트 형태로 사업 보고서 형태로 이제 외부에 공개 발표 공표되는 거고 내부인들한테 줘야 되는 거 이 감사 쭉 해오면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를 해줘야 될 것들 취합을 해가지고 ICFR에 대한 건 하나,
그 밖의 어카운팅 이슈, 어디팅 이슈, 뭐 이런 거, 하나.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주제가 ICFR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그 밖의 어카운팅 이슈, 어디팅 이슈에 대한 보고. 그렇게 하면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2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오디팅 3 가서는 이제 각종 리포트, 오디 리포트에 보고, 그 다음에 그 어카운팅 펌에 CPA들이 하는 그 밖의 업무들 있었죠? 그 밖의 업무들. 그런 것들 보고, 보고서도 보고. 자, 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세일즈 사이클부터 들어가시자고요. 세일즈 사이클. 세일즈 사이클. 인트로덕션. 판매 사이클, 매출 사이클입니다. 자, the sales and the collection cycle. sales and collection cycle. 판매 및 수금. 거래대금 수금과 관련한 사이클은 involves the decision and the processes necessary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굿즈나 서비스를 커스터머에게 지금 굿즈나 서비스의 오너십을 transfer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이 의사결정 및 또 절차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사이클이더라. After they are made available for sale, 그 커스터머로부터 이렇게 주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판매가 가능했던 건들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판매 결정부터 판매 과정에 대한 처리 하는 것과 관련한 사이클이 Sales and Collection 사이클이다.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2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오디1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터가 돼보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거래나 사건들, 실제로 발생했던 트랜잭션들이나 이벤트들, transactions and events,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이 결국에는 쭉 그 처리 과정 등에 따라서 결국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감사인이 돼보시는 거예요. 그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실제 거래나 사건이 반영되어 있는 역사적 재무제표라고 불리우는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historical이라는 것은 진짜로 그 거래나 사건들이 발생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게 반영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금액들에 혹시나 중요한 정도의 외부 표시가 있지는 않는지, 중요한 정도의 오류 금액이 있지는 않는지, 그거 확인 검증하시는 절차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터가 돼보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제 감사 대상 회사를 어디 클라이언트 이렇게 부르는 거고, 비감 회사. 그리고 우리는 소비재 판매 회사를 가정하지 아니하고 산업재 판매 회사를 가정한다. 그러니까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거래처들이 다 또 다른 회사야. 그래서 벤더사가 원재료 판매하고 부품 판매하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클라이언트사는 저 벤더사로부터 부품 매입도 하고 또 원재료 매입도 하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품 가공해갖고 제품 제조해가지고 누구한테 팔아요? 커스터머사한테 파는 거죠. 이 사이클이 뭐다? purchase 사이클이다. 매입 사이클. raw materials 같은 거, 원재료 같은 거, purchase, 매입, 인벤토리가 되겠죠? 인벤토리. 그래서 외상으로 매입을 한다. 외상으로 매입을 하는 지금 거래 관행을 지금 이 거래 관행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왜냐면 매입을 하면 차변에 purchase 혹은 inventory, 대변에 accounts payable 이런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겠죠. 이게 purchase cycle. 그렇게 해서 제품 판매를 커스터머스한테 하네. 요 산업재를 또 다른 커스터머스한테 하네. 이게 세일 사이클. 매출 사이클인 거죠. 판매. 세일 사이클. 그래서 이 커스터머사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 이제 세부적으로 세일즈 사이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커스터머사로부터 외상 주문이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그거 좀 판매 좀 하세요. 그 제품 판매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죠. 판매해도 될까 말까. 디시전 하겠죠. 판매합시다. 외상 판매합시다. 결정 디시전 했어. 결정했어.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밟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 커스터머스하고 또 다른 회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중간중간마다 세일즈 사이클 플로우를 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지금 방금 저희 커스터머사로부터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로 외상 주문이 들어왔어요. 외상으로 좀 판매 좀 해주세요 라는 오더가 날라왔어요. 그게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날라오겠죠.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날라와요. 영업 부서로, 판매 부서로 날라옵니다. 우리한테 좀 팔아! 그게 커스터머 오더라 부릅니다. Customer's Purchase Order. 커스터머사의 구매 주문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세일즈 쪽에서는 뭘 작성을 해야 되냐면 세일즈 오더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 세일즈 오더. 아이고 그걸 다 또 적으시네. 안 되겠다. 저 뒤에 어펜딕스부터 좀 보실게요. 어펜딕스 113페이지. 3페이지와 관련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자, 커스터머사로부터 purchase order가 날라와요. 우리는 customers purchase order 이렇게 부를 거예요. customers purchase order. P 곱하기 Q, 즉 price times quantity. 단가 곱하기 수량. 이 단가에 파시기로 했죠? 요 단가로 주세요. 이 몇 개 주세요. 몇 개 외상 판매해 주세요.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날라와요. 세일즈 디파트먼트는 세일즈 오더를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왼편에 크레딧 디파트먼트한테 세일즈 오더를 전달하고, 크레딧 디파트먼트 이게 법무팀 혹은 채권팀 혹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들이라면 따로 이런 팀을 운영할 수 있겠죠. 크레딧 디파트먼트 없으면 그냥 뭐 트레저리 쪽에 뭐 크레딧 매니저, 크레딧 담당자를 두든가 뭐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 관리하는 팀이에요. 매출 채권 관리하는 팀 같은 거고, 또 거래처들, 벤더사들, 또 커스터머사들의 신용상태, 계속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딧 디파트먼트는 크레딧 쪽 담당, 거래처들 크레딧 담당, 크레딧 관리, 신용관리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세일즈 디파트먼트로부터 크레딧 디파트먼트의 크레딧 매니저가 세일즈 오더를 지금 받아보면 그 세일즈 오더 지금 내용상에 있는 그 커스터머사의 크레딧 체크 또 크레딧 어프로벌 해줍니다. 자, 칠판 보실게요. 크레딧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있다.
혹은 크레딧 매니저가 있다. 이 크레딧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벤더사와 커스터머사들 서플라이 해줄 벤더사하고 우리 거 사줄 지금 어디 클라이언트 거 사줄 이 커스터머사들 이 신용관리하는 부서죠. 신용관리. 그래서 이 크레딧 레이팅 그러니까 거래처별 신용등급 관리 신용상태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들의 듀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뭐 신용평가 회사의 자료를 이용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크레딧 리밋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제대로 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시에 벤더로부터 뭐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제때 못 받아버리면 큰일 나겠죠. 이들이 갑자기 망해버리면 또 안 되겠죠. 벤더사가 계속 크레딧 매니지먼트 해줘야 돼요. 크레딧 관리 해줘야 돼. 이들이 망해버리면 이 외상 판매한 거 외상 대금 떼이겠죠? 떼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크레딧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크레딧 레이팅 해줘야 돼. 크레딧 그래서 리밋 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안 망하고 제대로 적시에 부품이나 원재료 공급해줄 회사를 거래처로 선정. 또 대금을 제때에 잘 줄 수 있는 정도의 회사라면 이 거래처로 선정. 이 거래처로 정해갖고 그들에 대한 크레딧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리밋은 이제 외상 판매 한도 각 거래처별로 그러니까 거래처를 정하면 일단 거래처별로 코드 번호 다 부여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다가 입력해놓고요. 사전에 입력 다 해놓고 그 거래처하고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로 이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면 또 이제 입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지금 입력되지 아니한 거래처하고는 원칙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통제 시스템입니다. 통제 시스템. 그리고 각 거래처별로 그렇게 입력해놓은 거래처별로 크레딧 리밋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죠. 외상 판매 한도. 저 회사는 신용 한도가 이 정도야. 저 회사한테는 한 3억 불까지는 외상을 줘도 안 떼이겠어. 그럼 현재 크레딧 지금 외상 잔액이 지금 얼마냐 확인해야 되는 거고 지금 2억 불까지 외상 매출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야. 주문이 또 2억 불어치 들어왔어? 야, 그 2억 불어치 다 못 주겠어. 지금 1억 불어치만 더 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크레딧 리밋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주문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크레딧 어프로벌을 해줘야 돼요. 외상 판매 승인 절차를 거치게끔. 야, 걔네들은 지금 한도가 리밋이 1억 불만 남았기 때문에 1억 불어치만 외상 판매 승인해줄게. 뭐 그런 절차. 그렇게 해서 세일즈 오더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런 승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어프로브드 된 세일즈 오더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13페이지 그 다음 부서가 어디예요? 쇼핑 디파트먼트네요. 그렇죠? 그 다음 부서로 한 카피씩 다 가. 퍼처스 오더 한 카피, 어프로브드 세일즈 오더 한 카피. 그럼 쇼핑 디파트먼트 쪽에서는 어프로브드 된 크레딧 매니저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어프로브드 된 세일즈 오더가 있어야만 물건을 웨어하우스에서 지금 출고해서 쇼핑 실어 내보내는 거죠. 어프로브드 세일즈 오더가 없을 시에는 못 내보내게 출고 못하게 하는 통제 절차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쇼핑 디파트먼트도
accountability, 책임 추적성, 회계 책임 질 수 있는 부분이 자기네들 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문서 작성하게 해야죠. 그게 shipping documents죠. shipping documents. 아래쪽에. 그래서 칠판 보시면 그 다음 이제 부서가 쇼핑 쪽이야. 선적 부서. 웨어하우스에서 창고에서 물건 반출해서 실어 내보내. 화물차로 운송을 하던 비행기로 운송을 하던 배로 운송을 하던 얘네들은 뭐 만들어야 돼요? 쇼핑 다큐멘트 만들어야 돼요. 각종 쇼핑과 관련한 다큐멘테이션 해야죠. 예를 들어서 Bills of Lading, BL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뭐 선화증권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쇼핑 다큐멘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서들은 내부 통계 목적상 1년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빠짐없는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른바 pre-numbered 쇼핑 다큐멘트 같은 거. 물론 세일즈 오더도 마찬가지죠. 세일즈 오더도 다 시퀀스 넘버 다 부여한 문서를 쓰도록 해야 되겠죠. 다 그래서 바우칭 또는 트레이싱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다 추적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당 건에 대해서 그 관련 다른 문서의 번호가 요 번호였어 이런 식으로 다 추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플로우가 뭐예요? 그 다음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나오죠? 회계부서. 한 카피씩 또 다 갑니다. 다 자기네들 각자 부서 보관용 은 부서에서 보관하고 타 부서 이렇게 이 전달용은 또 타 부서에 한 카피 똑같은 카피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자,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한 카피씩 넘어온 거 쭉 purchase order, customers purchase order, approved sales order, 또 shipping documents 뭐 이런 거 다 매칭 시켜봐야 돼요. 이런 지금 자료들이 어카운팅 쪽으로 넘어오면 회계 부서로 넘어오면 다 매칭 시켜보세요. 매칭 비교 대사하세요. 비교 대조 다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래 조건에 따라 이 거래의 terms, contract terms에 따라서 FOB, free on board, FOB shipping point 조건으로 거래를 했느냐, FOB destination 조건으로 거래를 했느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거래했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거래했느냐에 따라서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쇼핑 포인트 조건이 있으면 쇼핑하면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조건이었다, 즉 리시빙 포인트 조건이었다. 그러면 리시빙 했다라는 연락을 받아야만 지금 연락을 받아야만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서는 그 매출이 일어나면 세일즈 저널에다가 매출장에다가 세일즈 저널에다가 매출 처리해야 되겠죠. 매출이 일어났어요. 세일즈 레비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subsidiary랬죠. 해당 거래처의 보조장부, subsidiary 보조장부. 해당 거래처의 장부에다가 account receivable 얼마 발생했어요. 외상 매출금이. 그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ccount receivable 얼마 sales revenue 얼마 흰색 계정은 BS 어카운트, 노란색 계정은 IS 어카운트, BS 계정, IS 계정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여기하고 여기 sales account receivable.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거래 조건에 따라서 세일즈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일즈 인보이스 매출 송장
세일즈 인보이스, 대금 청구서, 이자, 매출 송장. 그거 발행해갖고, 커스터머사한테 보내야 되겠죠. 뭐, 거래 관행이 있을 거예요. 30일 결제 조건으로 주로 뭐 거래를 하더라. 60일 결제 조건으로 뭐 거래를 하더라. 때되면 지금 세일즈 인보이스 발송하고요. 그럼 이제 커스터머가 대금을 보내오겠죠? 그 대금을 어느 부서에서 받아야 해요? 어느 부서에서? 트레저리 쪽에서. 자금 부서에서. 자, 113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시면 PO, SO, SD 다 넘어오면 Daily Sales Summary 거래 조건에 따라 세일즈 처리하고요. 세일즈 처리하면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Daily Sales Summary 매일매일의 매출 집계표 작성토록 하면 좋겠고요. 세일즈 저널 매출 장부에 매출 처리하고 또 섭씨를 냈죠. 하고 어디까지도 흘러가 이제 제너럴 레저까지도 흘러가겠죠. 총계정 원장까지. 모든 계정이 다 집결하는 컨트롤 목적의 어카운트들을 관리하는 제너럴 레저. 총계정 원장. 때 되면 세일즈 인보이스 발송하고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이쪽이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얘기예요. 114페이지 트레저리 자금팀. 그래서 리셉셔니스트가 대금 수령해 체크과 리미턴스 어드바이스 송금 통지서 그쪽 커스터머사에서 지금 거래 대금 수표 그 다음에 송금 통지서 이렇게 발송을 하더라. 이 돈은 왜 뭐 이렇게 지금 드리며 뭐 그런 그 간단한 내용들이 리미턴스 어드바이스에 담깁니다. 받자마자 리셉셔니스트는 체크 컨트롤 리스팅 작성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컨트롤 목적상 내부 통제 목적상 대금 받았어요. 받자마자 리스트 작성. 대금 수령 내역 바로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통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자금 쪽은요, 트레저리 쪽은 커스터디 펑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 가능성이 높은 부서예요. 직접 자금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인베즐먼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스트롱한 통제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요. 통제 절차가 필요한데 대금 수령하자마자 리스트 작성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더라. 컨트롤 목적상. 그 다음에 캐셔는 리셉셔니스트하고 따로 두는 게 별개로 두는 게 좋겠다. 직무 분리해 놓는 게 좋겠다. 리셉셔니스트 따로, 캐셔 따로. 출납 증언은 이제 리셉셔니스트로부터 오리지널 책 받아다가 지금 디파짓 올리라는 스탬프 빵 찍힌 거 그거 받아다가 은행 가서 디파짓 하도록 그것도 매일매일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또 리셉셔니스트가 작성했던 컨트롤 리스팅 한 카피도 받아요. 통제 목적상의 리스트, 수금 리스트, 수금 목록.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디파짓 슬립 받아오겠죠. 입금증 받아오고 그 다음에 데일리 캐시 서머리 관리하고요. 일일 현금 집계표 작성하고 캐셔. 그리고 요 내역을 밑에 어카운팅 담당한테 보내요. 리셉셔니스트도 보내는 자료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카운트 클럭 실무자 체크 카피본 하나 받고요. 그 오리지널 책은 입금해야 되니까 캐셔한테 주지만 카피 뜬 거 그거를 어카운팅 쪽으로 보내고요. 컨트롤 리스팅도 보내고요. 한 카피를. 그리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담당 슈퍼바이저는 관리자는 또 역시 매칭 시켜봐라 그러죠. 리미턴스 어드바이스 송금 통지서 내역이랑 또 컨트롤 리스팅 내역이랑 디파짓 내역이랑 다 매치시켜봐라. 이렇게 철저히 직무 분리해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세일즈 사이클이에요. 세일즈 사이클의 플로우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볼게요. 이 페이지. 그래서 세일즈 앤드 컬렉션 사이클, 판매 및 수금 사이클, 쭉 판매 결정부터 이러한 야외성 판매 이런 이제 이 결정부터 수금까지 에 관한 절차를 포괄한다. 자, it begins with 두 번째 줄 뒤에 it begins with a request by customer. 고객사로부터의 외상 주문부터 개시하여 and ends with the conversion of material or service into an account receivable. 그게 이제 AR이라는 원재료 서비스가 이제 AR이라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으로 전환되며 ultimately into cash. 이제 현금 수금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이 트레저리 쪽에서 받게 되면 요게 AR 까내고 해당 거래처에 AR 줄이고 캐시 자산을 늘려주겠죠. 이런 회계처를 하겠죠. 박스 1번 Processing Purchase Orders, Custom Orders. 이거 처리하세요. 이거 Credit Approval. 이거 Credit Approval. 외상 판매 승인 절차 거치세요. Shipping Good. 승인 나면 Approve Sales Order가 있는 건에 대해서 쇼핑해서 내보내세요. Billing and Accounting. 이 빌링, 세일즈 인보이스 얘기인 거고, 빌링, 대금 청구, 세일즈 인보이스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어카운팅, 이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거고, 회계처리, 이거 이렇게 어카운트 지급을 얼마, 세일즈 레비뉴 얼마, collection of receivables, 요거 수금하는 거, 트레저리 여기서 수금하는 거, 요거 얘기죠. 캐시 얼마, 어카운트 지급을 얼마. 그 다음에 adjustment to sales and account receivable.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adjustment, 세일즈하고 AR 계정의 adjustment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 리턴 반품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얘 한테까지 갔다가 야 defective 결함 있다 혹은 하자 있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여기서 입고 처리 입고가 안 되고 리시빙을 여기서 안 해줘요. 안 하고 다시 돌아와. 다시. 그게 세일즈 리턴인 거죠. 팔려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매출 환입이라 부르죠. 매출 환입. 세일즈 리턴 처리해야 되겠죠. 직접법을 쓰든 간접법을 쓰고 있든 간에 그래서 매출 환입 충당금 같은 거 사용하고 있으면 미리 충당금 잡아놓은 거 까고 어카운트 지급을 까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세일즈의 컨트롤 계정으로 세일즈도 줄이고 어카운트 지급을 까내면서 AR도 줄이고 그 다음에 세일즈 디스카운트 매출 할인 이쪽 회계 처음이신 분들도 회계 원리 때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 회계 원리 투10 넷 30 같은 거 이거예요. 30일 결제 조건으로 거래를 하되 10일 이내에 결제해 주시면 2% 할인해 드려요. 세일즈 디스카운트 레이시 2%. 30일까지 결제를 해주시면 100이면 100 다 주셔야 돼요. 하지만 10일 이내 결제해 주시면 98만 주세요. 그런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세일즈 디스카운트죠. 매출 할인. 라이트 오프. 채권팀에서 연락 왔어. 줄 줄 알고 외상 해줬는데 계속 얘네들이 거래처 관리하는 부서라고 그랬죠? 거래처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자들이에요. 거래처가 파산 신청했다더라. 걔네들한테 받아야 될 AR 못 받게 확정됐어. 예로부터 연락 받으면 어카운팅 쪽에서는 관련 AR 제각시켜야죠. 장부에서 북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라이팅 오프 시켜야 되는 거죠. AR 해당 거래처가 AR 드러내고 오른쪽으로 드러내고 미리 잡아놓은 얼라원스 충당금 대손 충당금 얼라원스 왼편으로 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일 사이클 어카운트 자, 세일즈 어카운트 리시버블 세일즈하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관련 계정.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된 계정. 세일즈 어카운트 리시버블. 세일즈 레베뉴는 오른쪽에 세일즈 계정은 오른쪽에 크레디트 되는 거고 크레딧 쪽 대변 기입 되는 거고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차변 기입 되는 거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쭉 나와 있죠. 세일즈 디파트먼트, 크레딧 디파트먼트, 쇼핑,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또 수금, 캐시, 리시트, 트랜잭션. 수금 거래와 관련해서 이거죠. AR 까내는 거죠. 오른쪽으로 AR 까내고 캐시 계정은 차변에 기입되겠죠. 오른쪽에 캐시, 뭐 인뱅크든 어찌됐든 캐시 계정은 차변 기입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클과 관련한 부서가 이제 이쪽 두 부서인 거죠.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서 대금 청구하고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서 수금하고 관련 부서들 얘기해 밑에는. 자, 그 다음에 direction of test of sales 다 보셨어요. purchase order 들어오면 customers purchase order 들어오면 sales order 작성하고 또 실어 내보내면 쇼핑 다큐멘트 작성하고 어카운팅 쪽에서 세일즈 저널 작성하고 또 AR master file 관리 파일에 AR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subsidiary 레처 타고 제너럴 레처까지 간다. 총계정 원장까지 총계정 장부까지 간다.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보는 게 vouch라 맨 밑에 vouch라는 용어를 통상 쓰고요. 이게 distance 확인이 목적이다. 이 거래의 실제성. 진짜 실제 했던 거래 맞나? 확인하고 싶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는 감사 절차라면 completeness assertion 확인. 완전성 주장 확인 절차다. trace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trace. TV. 요 설명부터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쉬었다 갑니다.